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온라인 시험을 생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시험의 경우 저희가 기존에 살펴보았던 웹 클래스 플러스 앱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시험을 생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cms.classplusapp.com으로 가시면 이렇게 테스트 포털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관 코드를 입력해 주시고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로그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테스트 포털 사이트가 나옵니다. 테스트 포털 사이트에서는 나의 라이브러리라는 창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나의 라이브러리에서는 기존에 만들었던 테스트도 보실 수 있으시고 새로운 테스트 그리고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번 새로운 폴더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폴더 이름은 중등 영어로 만들어 보고요. 중등 독해, 중등 영어, 중3 명문법 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한 폴더 안에 새로운 테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새로운 테스트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명은 중3 영어 내신 모의고사라고 설정해 보겠습니다. 테스트의 시간은 40분으로 설정해 보고요. 태그는 중등 독해, 중3 영문법, 중등 영어 등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테스트를 생성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섹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섹션을 만든 후에야 질문을 생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새로운 섹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섹션의 이름을 파트 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올바른 답을 고르시오라는 섹션 지침을 바탕으로 추가해 보았습니다. 파트 1이 이제 생성이 되었습니다. 파트 1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질문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질문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떠한 유형의 질문을 만드시고 싶으신지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 생성하기에서 선택형 질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질문당 점수는 4점으로 하고 하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아니요라는 질문은 질문 중에서 답은 일단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생성해 보았고요. 수정하기를 클릭하셔서 질문 그리고 정답을 적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먼저 질문의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실제로 제작하시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질문을 바탕으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문장에 빈칸에 알맞는 말을 고르시오를 적고 그리고 빈칸 문제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폰트를 수정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폰트를 수정해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답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which, where, 그리고 마지막으로 how. 여기서 저희가 답은 하나만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where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고 2개 이상의 답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하나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러 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만약에 where 이상으로 하나 더 있다면 그거를 선택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번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만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이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답은 where가 될 수 있기 때문에 where를 클릭하고요. 학생을 위한 상세 해결책을 적어볼 수 있습니다. 네, 관계부사
where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where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보았고요. 태그를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난이도도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려운 난이도, 쉬운, 중간, 어려운에서 저는 오늘 쉬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문제가 생성이 됩니다.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도 있는데요. 이 문제들은 그 다음 살펴볼 때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문제를 생성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질문을 가져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세트에서 만드신 질문이 있다면 내 라이브러리로부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그 전에 저희가 제작을 했던 테스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트를 클릭하시면 그 전에 만들었던 문제를 가져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질문과 이 질문을 그리고 세 번째 질문까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테스트로 돌아오면 그 질문들을 바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도 한번 저희가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이렇게 폰트를 좀 수정을 해보았고요. 네, 그 다음 질문은 빈칸 유형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봤던 이제 객관식 선택형 질문이 있고요. 여기도 선택형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질문에 맞는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선택형 질문 그리고 빈칸 채우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질문 가져오기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는 워드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워드 파일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워드 파일이든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특정한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샘플 워드 파일 형식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서를 다운받아 주시고요.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샘플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샘플 문제고요. 샘플 문제를 보시면 다양한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객관식 유형의 경우 여러 선택지들이 있고요. integer, 정수 문제의 경우에는 답이 숫자로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빈칸 유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빈칸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참거짓 문제, true and false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해력 문제로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양한 문제 유형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 보았던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을 보시면 저희가 그 전에 만들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객관식 선택형 유형이고요. 두 번째로는 빈칸을 적는 문제이고요. 세 번째도 동일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integer 숫자를 적는 문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참거짓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해력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저희가 이 문제를 다운을 받아서 여기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워드 파일을 올려볼 건데요. 워드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시면 영어 그 외에 다른 것들, 그리고 지역 언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일단 저희가 만든 문제의 경우에는 한국어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파일을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점수가 그리고 10개 문제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이미 만들었던 문제들이 모두 다시 보이게 됩니다. 모두 다시 보이게 되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 문제를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삭제를 눌러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식 유형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빈칸 유형의 문제, 객관식 유형의 문제, 빈칸 유형의 문제, 객관식, 그리고 참거짓 문제, 이 둘 다 참거짓 문제고요. 여기는 이해력 문제입니다. 자, 저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던 정수 유형 질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유형의 질문은 이제 말 그대로 정수, 숫자가 답이 되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영어 모음에는 몇 개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개이고 상세 해결책의 경우에는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난이도 표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모든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질문을 생성하신 후에는 테스트 지침도 적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테스트 지침의 경우에서는 이제는 네, 이렇게 지침을 적어 보았습니다. 문제를 저희가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점수 같은 경우에는 각자 점수가 다 다릅니다. 다르기도 하고 이제 배점 같은 경우도 어떤 점수의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깎이는 경우도 있고 깎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 생성하기 아래에 있는 채점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채점 버튼에 있어서 객관식의 경우에는 저희가 4점을 통일한다면 정답인 경우에 4점, 그리고 틀렸을 경우에는 0.5점을 깎는 경우, 그리고 맞거나 틀린 바로 참고진 문제에서 저희가 동일하게 0.5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답인 경우에 2점을 주는 걸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빈칸 선택하기 채우기 문제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4점을 했기 때문에 4점 그대로 두고 0.5 그리고 정수 타입도 이렇게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점수의 배점을 적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제출하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빈칸 문제의 경우에서는 맞았을 때는 4점, 그리고 틀렸을 때는 0.5점을 깎이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참고질 문제도 정답인 경우에는 2점이 추가되고, 그리고 틀렸을 경우에는 0.5점이 깎이는 경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 방식을 수정하신 후에는 이제 섹션도 추가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섹션을 추가하여 보겠습니다. 파트 2라는 섹션을 한번 추가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파트 2에 있는 질문을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질문들을 순서도 바꿔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파트 2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새로운 질문을 넣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파트 2에도 새로운 질문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파트별로 문제를 섞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트가 필요 없으시면 또 파트를 지우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섹션을 변경하는 것을 이제 허용할 것인지 이렇게 섹션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는 일단 파트가 없는 것으로 해서 파트 하나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1에 질문 10개가 완성이 되었고요. 모든 질문들을 다 적어 보았을 때는 이제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테스트 설정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테스트 설정의 경우에서는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 테스트 설정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한번 여기서 고급 설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를 저장하고 가겠습니다. 네. 테스트로 다시 이동해서 고급 설정을 클릭하겠습니다. 테스트 설정의 경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미리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순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의 테스트 내에서 옵션들을 선택을 하셔서 옵션들이 섞이게, 말 그대로 이제 선택지가 무작위로 섞일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그리고 질문도 섞이게 하실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를 들면 한 학생은 1번에 객관식 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학생은 1번에 빈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칸 문제 안에서도 옵션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둘 다 섞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둘 다 섞는 것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결과를 사용자 정의한다는 것은 이제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지를 저희가 미리 설정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순위를 생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성적에 따라 등급을 받게 되는 단계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첫 번째 배치 테스트 순위, 글로벌 학원 순위, 세 번째 백분위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끄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원하신다면 키시면 됩니다. 자, 한번 켰을 때에 각각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치 테스트 순위라는 것은 이 배치에 만약에 10명의 학생들이 있으면 10명의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이 2등을 했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2등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치 테스트 순위를 클릭하면 그런 의미가 되고요. 글로벌 학원 순위, 말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영어 학원에서 영어 학원 내에서 중3 영어 독해반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 반을 분반을 해서 A반, B반, C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과목이지만 한 학원 내에서 여러 가지 반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중등 영어 독해라는 반이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세 개의 전체 학생들이 각각 20명씩 있으면 60명의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독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서는 이제 그 해당 반, A라는 반에서는 20명 중에 1등일 수 있지만 60명이라는 이제 숫자 내에서는 이제 뭐 3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위를 생성하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백분위입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백분위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어떻게 순위를 학생들이 보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어서 세 개를 다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뭐 하나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 두 개만 선택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문자 등급 설정을 활성화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절대평가로 보시면 되고요. A라는 성적을 받는 학생은 전체 점수에서 이제 이 정도를 받으면 A라는 점수를 받게 되겠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수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90에서 100점, 100점의 범위를 받은 학생이고, 그리고 B라는 점수를 받은 학생은 이제 예를 들면 이걸 좀 낮춰서 90에서 80, 그리고 C에 해당하는 범주의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뭐 80, 60, 그래서 60에서 80 사이에 있는 학생들은 C라는 성적을 받게 되고, 그리고 D라는 성적의 경우에서도 이것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40에서 60인 경우는 E고, D고, 그리고 이제 20에서 40인 경우는 E, 그리고 0에서 20인 학생들은 F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학생의 등급이 나오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으시고요. 결과와 함께 학생들도 상세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요. 한번 샘플 결과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샘플 성적표 파일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샘플 성적표에서는 이제 학생이 이 점수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점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들을 이제 틀렸는지 어떻게 문제들을 맞췄는지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랭킹, 이제 등급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반에서의 랭킹과 그 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의 랭킹, 그리고 백분위, 이 세 개를 다 클릭하면 여기 세 개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고, 네,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부분은 이제 해결책, 답안지란 뜻입니다. 답안지를 학생들에게 어느 시점에서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정답을 다 보여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라는 섹션에서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답안지를 보여주는 시간, 정답을 나타내는 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답안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시험이 진행되는 게 이제 3일에 걸쳐서 진행될 수도 있고 뭐 이틀에 걸쳐서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3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시험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러한 특정 기한이 있는 경우에 기한이 끝난 후에 답안지를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 명이 시험을 다 본 직후에 답안지를 보여주는 것을 선택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이제 기한일이 끝난 후에 답안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답안지를 미리 보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랑 답을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기한일이 끝난 후에 답안지를 보여주는 걸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정답을 나타내는 방식 또한 모든 틀린 문제를 보여줄 수도 있고 모든 질문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모든 질문을 보여준다고 하고 해결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해결책을 한 번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걸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선택한다면 학생들은 답안지를 보게 되는데요. 답안지를 보게 되지만 이제 그 답안지를 보는 창을 이제 끄게 되면은 답안지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클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령 선생님께서 이 시험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시 한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번만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안지를 한 번만 제공할 것인지 여러 번 보도록 할 것인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섹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섹션 A, 섹션 B 이렇게 여러 가지 섹션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섹션 간에 이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섹션 전환을 허용하실 수도 있고요. 허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시도하실 것인지, 시도하게 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10개의 질문 중에서 4개의 질문은 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6개의 질문만 시도해도 된다. 라는 것으로 희망하신다면 이걸 킴을 눌러주시고 파트 1에서 총 10개의 질문 중에서 몇 개의 질문을 시도하도록 할 것인지 예를 들면 8개의 질문만 시도한다고 한다. 그런 경우에 점수는 이제 4점.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답이 틀렸다면 뭐 0점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도 있으십니다.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5번째는 타이머입니다. 테스트를 보는 도중에 문제당 소요된 시간을 보여주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가능하게 하실 거라면 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계산기입니다.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다른 문제들의 경우에서는 계산기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계산기를 허용할 것인지 안 허용할 것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랜덤 테스트 생성기입니다. 랜덤 테스트 생성이라는 것은 만약에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문제 세트의 경우는 10문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10개가 아니라 한 100개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학생들에게 100개 중에서 20개, 30개 이렇게 그 중에 문제들을 선택해서 랜덤으로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랜덤 테스트 생성기를 허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럼 파트 1에서 질문의 개수를 이렇게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유롭게 이제 학생들이 랜덤 테스트 형식으로 보게 되고요. 학생들마다 점수보다는 학생들마다 응시하게 되는 문제가 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능을 허용하고 싶으시다면 랜덤 테스트 생성기를 클릭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후에 이걸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원하시면 기본값 설정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 설정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설정한 것들이 나왔고요. 테스트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만든 테스트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테스트를 만든 후에는 배치로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치로 연결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과목은 중등 영어, 일반 영어, 중3 영어 독해입니다. 여기서 챕터를 선택하실 수 있으신데요.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어 3단원 만들 수 있고요. 챕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영어 3단원 이런 챕터를 만들어 보고 저장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테스트가 배치와 연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번 배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배치 단계에서는 배치에서 이제 테스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테스트를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은 테스트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가지 테스트 유형 중에서 온라인 테스트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테스트를 선택하신 후에 과목을 지정해 주시고요.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단어는 영어 3단원이기 때문에 영어 3단원 중에서 이 테스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미리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던 질문들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 이 문제가 잘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답이 모두 잘 나와서 한번 이 테스트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연결을 시켜보았고요. 자, 저희가 이 온라인 테스트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각자 집에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온라인 테스트는 월요일 날 2시 반에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화요일 날 3시 반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시도 횟수의 경우 이 온라인 테스트를 여러 번 시도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테스트를 2번, 3번 이렇게 시도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점수 자체는 첫 번째 시도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만 시도하는 것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테스트에 대해서 무제한 시도를 허용하시려면 이것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일단 내신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하게 되는 것은 이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표시하려면 스위치를 켜십시오입니다. 자, 결과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학생이 받게 되는 점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언제 보여주실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아니면은 특정 날짜와 시간을 보여줄 수도 있으십니다. 자, 한번 그러면 특정 날짜와 시간에 보여주는 것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5월 24일에 끝나기 때문에 5월 24일 이후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 24일에 네, 6시 반에 결과가 공개되는 것으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테스트를 다 만드신다면 테스트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시작일을 오늘 날짜로 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생성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추가되었고요. 진행 중인 테스트에서 이제 보시게 됩니다. 중3 영어 내신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수정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을 해서 테스트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테스트가 학생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 테스트를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온라인 시험 생성에 대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온라인 시험의 결과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시험 중 중3 영어 내신 모의고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았더니 시험을 제출한 학생들의 이름과 점수 그리고 성적이 나옵니다. 성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등급으로 나오고요.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에 응시했을 때의 세부 정보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학생들이 어떠한 질문에서 어려움을 있었는지를 파악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점수와 성적, 그리고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감사합니다.